네, 11월 27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반석에 장윤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렇게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원래 수요일에 장 기자님이 바쁘셔가지고 네. 한 번 모시고 싶었는데 네. 이 동반석에 같이 못 하셨었거든요. 너무 드디어. 영광입니다. 예. 네네네. 아니 어제는 시커먼 걸 입고 계시더니 구경의 오늘은 정치 또 부상도 네, 화요일에 오늘은 이주만 또 만나게 해줄 수 무보운전사. 있습니다. 예. 패션이 계속 바뀌네. 저희는 이 컨셉을 꽤 오래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또 이런 저는 오래 하는 게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밟아. 예, 밟으셔야죠. 자, 여러분. 아니, 오늘도 정치현안 밟을 게 진짜 많거든요. 예. 거의 오빠 달려 이 수준으로 그냥. 옆에서 그러니까. 장 기자님이 세게 밟아주실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요 숫자 잘 보세요. 요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 50만이 눈앞에. 예. 이야.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예. 시대 편의점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 예, 50만 고비가 넘어가면 진짜 천천히 가서 저희도 좀 밟아야 되는데, 예. 예, 의원님 내일 오셔서 좀 달려주세요. 아, 예, 모레 갑니다. 아, 모레 경향 시사인 또 시대 편의점 바쁜 저희 김동대 예. 기사님. 예, 저 첫눈이 오는 눈송이처럼 많은 구독자가 쏟아지는 꿈을 꿔야 돼. 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 완전히 새로운 그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야. 야. 예, 밟아. 예, 바로 밟아볼까요? 예, 오늘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평화로운 장면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장 기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통상 어떤 정당이 압수수색 당하게 되면 당직자들이 몰려 나와서 어디 신성한 민주정당에 검찰이 발을 디디냐며 난리 납니다. 그리고 구호부터 외치고 예. 그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정의당은 없었죠. 그런 적은 없어. 통합진보당, 아. 통합진보당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정당에 대해서 검찰 혹은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침탈로 오. 해석을 하는데 오늘 제가 쭉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앞 굉장히 평온했고요. 그리고 대단히 협조적이었다. 예. 마치 무슨 준비된 행사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그리고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비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거부할 수가 있겠냐. 협조한다. 예. 그래서 기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또 이게 그러니까 이 의원 아름답네. 여기도 드시세요. 저기도 드시세요. 다 가져가세요. 한원토요. 이건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게이트, 김대남 게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그랬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 그 마음으로 이거 협조자의 자세가 됐나?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 예. 정당인이시잖아요. 이게 네. 사실 이게 정당인으로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결코 협조적이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이렇게 뭐 국회고 뭐고 민주당도 압수수색 당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이제 자기 집을 지킬 의사가 없는 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집을 지킬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네, 세다. 저기 집에 도둑이 들었어. 한동훈 대표 그럼 집 나갈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오. 그런데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고틈을 노려 도둑이 집에 들었는데 아들이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시고 뭐 말라면 말고 나 평소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지킬 의사가 없어. 그래서 고모가 나섰나? 고모가 나서 그래서 고모가 나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네. 고모가. 그러니까 네. 집도 안 지키는 저 한동안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렇게 나선 이 거지. 뉴스 망할 뭔지 놈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친한계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또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공격을 빌미로 지금 삼아서 반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모라고 하는 게 네. 김 여사의 고모를 김건희 여사의 말씀하시는 고모입니다. 거죠. 예. 지금 뭐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딸, 부인, 장모, 친모 거기에다가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지금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 그래서 답이 안 원래 보인다. 꿈꾼 게 가족 국가였다. 내가 이거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거거든. 네. 그리고 한동훈을 원래 조카쯤으로 봤던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네. 그래가지고 범 가족 국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원래 동훈아 이렇게 불렀잖아. 멸치를 해주신 이유가 예.
이게 해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신성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있어. 예, 예. 네. 신성가족 국가. 이렇게 본 그렇구나. 이데올로기였지. 그러니까 진짜 그걸 꿈꿨던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반격의 카드를 쥐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저도 취재해서 들은 내용은 있는데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서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반격의 카드란 어제도 제가 그까지밖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뭐 하여간 장성철 소장 어제 얘기 안 하던가요? 살짝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예. 남양주, 양평, 예. 운영동 키워드를 주고 가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이상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어렵다. 것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아마 지금부터는 반격의 카드를 쥐었기 때문에 고소고발부터 시작을 할 거다. 장해찬 전 최고 그토록 원하던 고발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동아일보의 예. 단독 보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7분 사이로 그 장모와 친모가 동시에 똑같은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사부인 저 올렸습니다. 예. 잠시 아이고, 후에 사진에 올리셨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가만히 되지. 있으면 안 되지. 아유 그냥 어. 장모님이 올리셨는데 나도 얼른 올려야지. 이거 참을 수 있나? 우리 아들 가족 국가. 가족 국가. 거기도 가족 그럼 국가.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이거를. 가족 당이고 용사는 가족 국가고. 국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 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7분 사이에 사부인끼리 주고받으면서 똑같은 글을 올린다. 그리고 이게 장내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장외로 또 나가. 그래요. 네이버에 또 달아. 거기에 또 달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번엔 또 부인하고 딸이 등장해.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모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거 댓글단 의혹이 예. 있다. 가족 댓글단. 네. 그 양쪽 다예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양쪽 다 용산 대 팀플이야 팀플. 예. 용산 대 여의도. 예. 지금 예. 가족 대항 댓글 전이야. 예,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사파 싸움 세게 들어갔다. 예. 그래서 참 이게 그 승부를 알 수가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 어쩌냐 이거 단계에서 이제 네이버까지 갔으니. 그러니까. 근데 보통 어쩌냐. 친척들은 추석 때나 겨우 모이지 그렇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예. 독보적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체로 결혼식 끝나면 사부인 볼 일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 그렇지. 집들은 아주 그냥 친하신 것 같아. 댓글창에서 만나요. 그래서 사돈. 12시에 만나요 댓글창에서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예. 네. 아니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은 어떻게 지금 파국이 맞이할 건지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어떻게 끝날 거라고 좀 보세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경찰 조사가 예. 본격화됐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그런 거예요. 정당에서는 그 밖의 자료들까지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당의 어떤 그래서 지도부 타협을 하지. 그렇죠. 어디까지 예. 압수수색하기로 그렇죠.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타협을 하는데 그게 아주 잘 된 것 같고 아마도 뭐 근데 두 가지인데 이것은 댓글단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의 그렇죠. 압수수색은 사실은 명태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쿨하게 다 협조할 수 있겠지만 댓글 관련한 압수수색이 혹여라도 추가로 경찰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때는 가족이 아닌데 어딜 들어와. 아니 근데 안 되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렇게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연이어 압수수색 당하는데 네. 다른 장면이 그렇죠. 펼쳐질 수도 있다. 예. 사안별로 좀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오. 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긴 한데 이 상황의 아. 파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양쪽이 이렇게 지금 완전 치킨 게임 모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압수수색인데 예. 전혀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중국 고사의 당나라 때 저기 절세 문장가가 인상여라고 있는데 이 출세욕이 강한 네, 사람이에요. 해결해서 지금 중국 고사까지 그런데 이 사람 갔습니다. 얘기는 똑같은 쥐였대. 자기가 보기엔 분명히 똑같은 쥐였는데 예, 변소에 있을 때는 가면 사람 피해 우당탕탕 달아나더래. 예. 꽁지가 빠지라고 예. 달아나더래. 근데 얘가 하루는 곡식 창고에 간 거야. 배가 부른 거야. 근데 안 도망가더래. 여기서. 그래서 같은 쥐도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다르다. 이래가지고
저기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출타했는데 저 창고 잘 지키라 그러는데 쥐가 먹어버린 거야. 그런데 안 도망가니까 잡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쥐를 사지를 묶어서 형틀에 묶어놓고 죄목을 쓴 다음에 그 법전을 들이대가지고 이걸로 형에 처하노라 해가지고 죽였어. 예. 이걸 아버지가 보니 기가 막힌 거야. 이 자식은 저기 뭐냐 쟤한테도 저렇게 실제로 중국 물줄하네. 고사 네.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예. 이건 진려라는 사람 얘기인데 예. 저기 그 바뀌었어. 형리가 돼 실제로 네.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강직한 형리야.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소에 든 쥐냐 창고에 든 쥐냐 이걸 따져볼 거라고요. 그렇죠. 어. 예. 따져가지고 같은 압수수색이라도 예. 이렇게 법으로 때려 맞추냐 저렇게 때려 맞추냐인데 경찰이 단계 게시판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이건 문제가 달라. 그렇죠. 이건 저기 뭐냐 변소에 든 쥐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친윤계 혹은 또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거의 100%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 성격에 지금 이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런동훈 사태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방식으로 변소에 든 생쥐처럼 그치. 그렇게 그럴 때는 튀어야 돼. 그렇죠. 예,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친윤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요 사건에서 한동훈 대표는 변소에 든 쥐고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에서 한동훈 대표는 창고에 쥐라는 예. 거예요. 다르다는 거지. 맞아요. 어. 예. 그럼 저희가 우선은 이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시작한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쥐고 뭐, 있다기보다는 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 할 말도 많고 예. 그리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연동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인 거죠. 반면 이게 국민의힘의 여러 명의 그 지금 뭐 이름이 나오고 예, 있고 예. 아직 나올 예정인 그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피말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혹여라도 이게 명태균 리스트에 엮여가지고 본인의 정치 인생이 특히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거 중대 범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예.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큰일 나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그 단계 문제는 본인이 상당히 연루돼 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다. 예. 그렇지 않으면 벌써 뭐 사법적인 대응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찾은 그 반격의 카드라는 예. 것이 이 명태균 의혹과 전혀 다른 이 당원 게시판에서도 빠져나갈 무언가를 쥐었다. 오. 예, 그게 무언가. 뭔가요? 그거를 참 말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 고소가 여러 건 걸려 있어요. 예.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이 대표가 또 왔어요 소장이. 그러니까 또 왔어요? 내가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대목엔 내가 좀 얘기를 네. 해줘야 돼. 예. 저도 괴롭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이 아니, 그런데 많으시네요. 자유를 진짜. 주세요. 예. 아니, 변호인을 누구로 좀 지나가면 예. 다 그거 자산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아. 괜찮아요? 천하의 장윤선이 누구야? 네. 오빠 달려. 오늘 맘먹고 달리시나요? 사실 김종대 의원님도 고소 몇 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고소 김종대. 이제 당하다 네. 보니까 이제 감이 없어 나는. 그랬는데 한번 얘기하려고. 그것이 그랬어. 무엇인지 저기 직접 말 한동훈 못하니까 대표가 살짝 알려주시겠다. 김종대 네. 의원님 대신. 명태균, 김대남 게이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사전 점검을 해본 거야. 예. 이게 저 당시에 공관이 네네. 11명의 위원이 있고 예. 한기호 의원이 있고 그런데 엊그제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원들 또 10수명을 불러들여서 예, 만찬을 40명. 했어요. 네.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 거기 사람이요? 왕창 들어가 있어. 명태균 관련자들이. 그렇지. 예. 아, 그렇게 정진석과 밥 보면은- 먹은 사람들을 주목하라. 그렇죠. 예.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명태균 게이트 플러스 이제 저기 한동훈 당원 게시판 플러스 다목적 만찬이었다고 네.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멤버를 잘 보자 이거야. 오.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가 이제 친한계 취재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러다가 수틀리면 김건희 특검법 예.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강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당원 게시판 이 엄중한 시국에 명태균 게이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이렇게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나 김민전 최고위원이 도발했던 그날은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관련된 TF 제도 개선 TF도 내고 민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 발표를 했는데 네. 싹 다 묻히고 오로지 김민전과 한동훈의 설전만 네. 세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한 그래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네.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우리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운이 돌았어요. 월요일 날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당내 분위기는 또 휩쓸려서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 워워하면서 민주당 좋은 일 시켜줄 리는 만무하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예. 민주당에 협조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선은 긋지만 여전히 부글부글한 마음속에 저 불만들은 가득한 예, 예. 겁니다. 그리고 친윤계에서 계속 단계 문제를 꺼내들면 꺼내드니까 오늘 아침에 급기야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 고모 얘기를 꺼낸 예.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실상 욕설에 해당하잖아요. 뭐 참 옮기기 어려운 옮기기 말이죠. 어려운 예, 막 그런- 죽인다는 말에 굉장히 속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막 그런 근데 참 목사님이라는데 그분이 저는 목사님의 언어라고 하기엔 좀 상당히 민망하지? 민망해. 많이 민망해. 예. 예.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집안을 향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더 그만해라. 더하면 우리 더 나간다. 진도 더 나가. 우리 여기 꺼냈어. 김건희 여사 고모 얘기 나왔어. 더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되면 사실은 저는 공멸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아.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적정한 수준에서 끝낼지 말지 저는 오늘 보수 언론들이 그만 싸워. 예. 야, 니네 그만 싸워. 이러다가 집안 망하게 생겼어. 지금 엄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 조용해. 거의 이런 분위기로 뭐 트럼프 사설 얘기도 꺼내고 쓰고. 사설도 쓰고 칼럼도 쓰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과 친한이 싸움이 나니까 보수지들이 나서서 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예. 그러면 참 심각하네. 그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이제 12월 10일로 재의결 네. 날짜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목요일이었으면 이탈표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12월 10일은 살짝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예. 오늘 제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검찰의 태도도 잘 봐야 된다. 예. 검찰의 태도도 잘 봐야 되고 지금 참 재밌는 게요. 변호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왔을 때 검사들이 그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본인들은 입국다 타고 있는데 기자들이 먼저 알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았어요?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찰 수사관이 됐든 검사가 됐든 흘려줬으니까 알고 변호인에게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예. 이제 그만 특검해. 아 검찰조차도 가져가. 우리 힘들어 죽겠어. 제발.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 예, 그 검사들은 덩어리가 검찰에서 내부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도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자들과 명태균 비관련자들, 특히 비관련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털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거냐 이런 부글부글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딱 붙잡고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결정하면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별별 얘기가 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김은지 기자님 설명해 주신 대로 명패만 집어넣고 기표소에는 안 들어가는 방안 이런 것까지 와. 디테일을 살려서 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벌써 당이 흔들린다는 징후기 때문에 예. 여간에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낼 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미 지금 아니 의원들을 이탈표 못 꽤 믿는다는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들을. 네. 예. 그리고 이탈 움직임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금 이탈표가 생기는 몇 가지 징을 우리가 꽂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표소에 누가 들어가는지 보겠어. 감시하겠어. 일종의 파놉티콘 국회가 되는 거야. 파놉티콘. 아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앙에서 다 보는 건가요? 사실은 감시 용산이겠네요. 국회. 예, 감시 감시국회. 이게 일단이고 네. 두 번째는 친한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자꾸 말을 걸어와. 아 요새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친한계가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지도부 우리 좀 흔들어줘. 왜 이렇게 그래갖고, 못 흔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특검 수정안 낼 때도 뭐가 들어가? 뭐가 빠져? 뭐 이래. 명분을 좀 달라. 이러면서 요건 빠지는 거지, 요건 예. 들어가는 거지, 뭐 예. 이런 걸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건다든가. 그다음에 저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 저 재의결을 어떻게 전망해요? 뭘 어떻게 해요? 자꾸 말을 걸어와 관심을 표명해. 시그널 보내고 있는 관심을. 거예요? 그린라이트. 예, 그린라이트 보냈다. 그렇지. 이러면서 묻지도 않은데 지들 당 얘기를 또 해. 요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당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도 어려워. 참 쉽지 않네. 이러면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도 근데 니네 동네 쉽지 않은 걸 왜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약간 금이 가는 조짐들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 진짜 12월 10일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그렇죠.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예. 모르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12월 10일로 미룬 건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사이에 어떤 빌드업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국정조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예, 최상병 특 그렇죠.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그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리고 또 청문회 전국이 열리면 그때는 또 국민들이 광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광분이란 그거는 공분 국민들에게 그렇지. 그런 공분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잘 잡아내네. 저희가 오늘 텐션이 좋아가지고 밝다 보니까 네네네 조심하겠습니다. 워워. 그래서 하여간 국민들이 화가 나는 대목들이 또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분위기가 계속 흘리면서 이거 빨리 특검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내심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국민들이 광장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여론의 압박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 판을 즐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건희 특검 카드는 살아있는 것이고 나를 치거나 대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대표를 흔들고 몰아내게 하려고 이러는 거다. 명태균 관련자들이 그 프레임 덮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당원 게시판 아무것도 아닌 당원 게시판 논란을 꺼내서 크게 이슈화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을 친윤계에서는 계속 키우고 싶고 친한계에서는 이거를 덮기 위해서 명태균 문제를 계속 끌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는 분열, 여당의 분열 이것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여당의 분열이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집 나가는 결과까지 나갈 수도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 저는 거예요? 아직은 그 정도 파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중질환이 있고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게 오히려 야당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국적 상황이 간다는 거는 이제 거의 이 정권이 붕괴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걸 묶어주는 힘이 뭐냐 하면은 탄핵 트라우마 같아요. 어쩌면 이러다가 2016년 같은 꼴 나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을 정치 공동체로 그래도 유지시켜주는 힘은 그 두려움입니다. 공포. 제가 보기엔 그래요. 탄핵에 대한 공포, 두려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시민에 대한 일종의 포비아. 그 공포심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못 나가는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검찰 수사도 계속 이제 이렇게 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방금도 한겨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검찰이 확보한 각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6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건데 김 여사와 돈 문제가 언급된 이 보도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강혜경 씨가 그래서 자꾸 P&R 리서치 쪽에서 왜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했는데 53번인가요? 그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왜 이 비용을 처리를 안 해주냐 이거를 계속 해달라고 회계 책임자인 제보자 강혜경 씨를 압박을 했겠죠. 근데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사장님 계속 P&R 측에서 서명원 대표가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거 빨리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기다려봐. 내가 돈을
돈을 받아올게. 돈을 받아온다고 하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김영선 공천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6천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관련된 차용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각서를 써줬다는 건데 이 각서를 쓴 다음에 명태균 씨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걸 써줬냐? 예. 그런 거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도 시달리니까 그리고 또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대목은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됩니다. 무슨 돈이냐? 예. 무슨 돈이냐?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되어 있고 강혜경 씨는 지금 10번 넘도록 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당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일반인이에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아니 물론 대통령도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소가 안 될 뿐이지.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부부에 대해서 이제는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아까 63번이라고 하셨는데 68번 확인해 보니까 예. 이라는 것만 조금 정정드리고 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러면 꽤 진행되고 있고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25일 날 그 강혜경 씨 소환 조사가 예. 좀 들여다볼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고도 뉴스가 그 뒤로 쏟아져 나오는 예. 거거든요. 그날 노영희 변호사가 입회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예. 그래가지고 그날 밤 12시까지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노영희 변호사하고 방송하는데 지쳐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밤새 올라온 거야 새벽에. 그리고 아침 방송을 다음 날 했으니. 그래가지고 주접을 제가 떨었죠. 아, 노 변호사한테 좀 아주 힘을 얘기하기가. 내시라고. 네. 예.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전혀 다른 두 개의 흐름이 창원지검에 존재한다. 하나는 좀 의욕적으로 우리 예. 기본은 해야 돼 하면서 달라붙는 그룹. 여기는 주로 여론조사라든가 공천 개입을 수사하는 예. 팀이고 근데 뭐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냥 만만디로 하는 거는 주로 그 정치 자금. 이 짝은 좀 지금 많이 보완돼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좀 미덥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면서 창원지검의 정유미 그 창원지검장 예. 완전히 지금 통제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지검장이 뭐 친윤 색깔이다. 이제 그런 얘기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무슨 네. 얘기냐 하면은 이 검찰이라는 게 단순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고 예. 그러는데 의외로 예. 그래가지고 아까 그 의혹이 있는 팀 거기서 조사하는 거를 입회한 거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전언이에요. 물론 나중에 대검이 어떻게 하느냐는 남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의외로 수사는 좀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합니다. 그 이튿날 또 들어갔어요. 예. 강혜경 씨가 그 검찰에서 계속? 또 불러가지고 예. 또 들어가고 이번에는 문건일 변호사라고 젊은 변호사고 그렇지. 예, 김규현 변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대거로 입회를? 투입된 그런 변호사인데 이 문건일 변호사도 들어가서 여론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정말 세게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그렇지. 조립을 한 이어지는 겁니다. 거지. 월, 화, 수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언을 확보하고 증거를 더 채집한 다음에 실제로 당사에 들어가서 여의도 연구원 또는 그 국회의원 뭐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예. 당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수사의 각은 분명하게 여론조작 문제를 세게 하겠다는 거였고 이 문제는 그 명태균 씨의 그 전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뭡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갔을 때도 검찰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려고 하더라. 하나는 여론조작이요, 예. 다른 하나는 창원산단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예 PPT를 띄워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실질 심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세게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김영선 의원만이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난 게 여러 명이 있잖아요. 특히 오세훈 시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이번 주 조은희 의원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나왔죠. 거며 예.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 그다음에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연. 예, 그다음에 뭐 그렇지. 기초단체장, 뭐 강서구청장 이게 전방위적으로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의 그 여론 조작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당연히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죠. 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했는데 미끄러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사건이다. 이거를 그냥 비단 당원 게시판 문제로 맞바꿔서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당대표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지금 한동훈 대표 스탠스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를 확대해가지고 네. 거기까지 문제를 삼을 거냐 그 의지가 있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심우정 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창원 가서 조사 받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예, 멀어요. 사건을 서울로 옮겨야 된다. 예, 창원이 예. 멀고 예. 기차도 자주 안 다녀요. 제가 가보니까 갔다가 올라오려면 힘들어요. 네. 아침에 일찍 갔다가 밤늦게 서울 오면 새벽 1시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정도 봐야 되니까 뭐 동부지검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에 간판 걸고 특수본 차려서 예. 제대로 된 수사로 수사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반에 대한 아주 다층적인 수사를 하기가 어렵고 선관위 관계자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에 대한 저는 큰 틀에서는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 방안이 개선 TF 만들었어요. 한동훈 아니, 근데 대표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제도 개선을 하는데 진단이 이거 뭐가 먼저다. 문제 진단이 예. 제대로 안 됐는데 제도 개선부터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도 인정하는 느낌으로 와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저기 그 잘 말씀하셨는데 그 도지사 시장 뭐 이런 국회의원들 문제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공관위 수사가 돼야 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관위원 11명 중에 8명이 컷오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컷오프가 된 게 살아났는데 보세요. 이 예. 공관위 뜻이 아닌데 한기호 부위원장, 예. 공관위 부위원장이 힌트를 줬어요. 대통령이 개입하면 된다. 그렇죠. 이러니까 공관위에 당시에 컷오프 결정 내려지고 다시 살리고 한 거를 그런 것들 문서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당시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현재 정진석 비서실장이고 그리고 네.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그렇죠. 의원이죠. 네. 그 예. 두 사람도 다 수사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근데 당연한 이미 거죠. 그 예. 국민의힘 공관위원들 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아마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이 검찰 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확인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법 빠르더라고. 네, 그러면 제법 이거는 속도가 그럼 있어 보여. 지금부터 그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윤상현, 정진석 두 공관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그리고 공관위원장 전략부총장 이렇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수사를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도 그때 공관위원이었죠. 홍철호와 박대식, 강대식 강대식 두 의원. 사람을 뭐 제외하라고 했었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제일 그래서 뭐 의혹이 논란이 가는 있었다라고 사람들인데. 이준석 의원은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점점 정말 보수 수사가 확대되고 전반에게 있다. 아주 큰 이제 악재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수사는 저희가 좀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시간 관계상 그래도 이제 김종대 의원 모셨으니까 이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자기 이슈를 갖고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서 아니 나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좀 해석을 해달라고 아니 그래도 자기 부탁드리려고 이슈가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니들 뭐 항상 이거 쥐고 있었던 카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국정조사는 하는 새로운 건데.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네.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근데 이거는 민주당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진즉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정조사라도 이게 저기 지난 여름 가을에 추진이 됐더라면 네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를 건데 어. 보십시오. 이제 저기 다음 주부터 해서 12월 중에 군 이제 대령급 인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장성 인사는 어제 있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저기 군사법원 법무병과 이쪽도 인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판결이 예. 내년 1월 6일로 멀찌감이 돼 있다. 1월 9일. 1월 9일로 예, 멀찌감이 돼 있다. 그 사이에 군 인사가 있잖아. 그러면 선고하는 군판사가 바뀔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법원의 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장만 바뀌어도 그러면은 저기 군 법무관이 뭡니까? 하나는 판사라는 자기 직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 계급장이 달려 있어요. 군인이다. 그렇죠. 예. 군인의 신분 부하죠, 부하. 이중적 예.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계급장은 장관의 부하란 얘기예요. 이러니까 평시 군사법원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많이 내가 했는데. 그거 갖고 많이 싸웠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아. 그러면은 저기 이거 국정조사하고 뭐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12월 준비하는 데만 훌떡 지나가고 이게 여름에 됐었어야 되는 예. 거예요 원래.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예. 많이 보여드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국정조사했다고 뭐 판결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론을 좀 그렇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안에 있는 저 공수처나 또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 핍박받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힘을 내 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좀 더 배터리 충전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요. 야당이 하면 여당이 하기 싫어도 오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안 들어옵니까? 야당 판만 깔아주겠어요? 그렇죠. 물타기라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은 저기 단독 국정조사도 아니에요. 예, 예.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라. 아니 지금이라도 예. 이런 걸 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상설특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상설특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오로지 특검 얘기하다가 뭐 어떡해 시간 다 가고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어떤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특검으로 해서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은 그 나름대로 트랙을 밟아 나가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상설 특검 그 규칙을 바꿔가지고 이제 대통령에게 그 임명하라고 요구 절차가 돌입이 될 걸로 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특위도 목요일 날 이제 그 방망이가 두드러지면 아마도 12월 5일부터는 전반적으로 투기위원들을 선정하고 이러면서 12월 중순부터는 청문회 전국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러면 또 여론은 또 출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끊임없이 국정조사를 당겨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론을 환기하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차일피일 뭐 이러저러한 전략적 전술적 고려를 하다가 이제야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국조 정국과 그다음에 1월 9일 최혜병 이 선고 박정훈 대령의 선고가 맞물려지면서 어떤 시너지는 날 것 같다. 그 사이에 뭐 또 다른 뭐 국민의힘의 어떤 뭐 내분으로 인해서 12월 10일 날 그 특검법까지 통과가 되면 그러면은 뭐 크리스마스가 그래도 좀 정의로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의로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처음 했어. 듣고 보니까 나쁘지 않네. 근데 괜찮은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니 정의로운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국정농단 때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잖아요. 의결됐잖아요. 그 12월 16일입니다. 12월 9일 아닌가요? 아니 12월 16일일 건데 책까지 쓰고도 탄핵된 날이. 잊어버렸네. 그 12월 16일에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산통이 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제출된 거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12월을 우리가 2016년에 맞이한 적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장 기자님이 해주신 건데 2024년에 다시금 정의로운 올해도 12월을 12월 16일에 합시다. 이것도 다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50만 돌파하고.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12월을 예고해 주셨는데요. 또 박정훈 대령 지난주 징역 3년 구형 받았잖아요. 그때 또 장 기자님 현장 기자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안 가는 데가 없네. 그래. 시사인도 오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는 그때 걸린 감기가 아직도 안 낫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날 비가 조금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방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은 젊다고 생각을 했는지 땅바닥에 앉아서 있었더니 이제는 그게 안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는데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좀 그 감흥이 있는 방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잘 못 보던 80년대 시국 사건 같은 그런 법정이었어요. 12월 9일이 맞대. 거봐. 최수진 장 기자님이 맞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지금 물 한잔 하십시오. 장 기자님.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징역 3년을 검사가 굉장히 얄미운
말로 했어요. 예, 최대형을 네, 구형한 그리고 거죠. 뭐 하여간 딱 그게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딱 그러면서 이제 징역 3년을 구형하니까 법정에서 막 야유가 터져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 여성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막 카랑카랑하게 이제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무죄다 하고 막판에 최후 진술서를 읽던 박정훈 대령이 그 너의 그 최혜병 그 시신 앞에서 맹세했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대목을 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또 딴 사람들이 따라 울었어요. 근데 아이고. 저는 그게 군대에 아이를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몰려있던 시민들의 마음이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날 1시 반이 재판이었는데 12시 반부터 시민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민주당이 없어. 각 정당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아, 하나로.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자조차도 네, 예. 박정훈 대령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 시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물론 진보 시민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 일치를 해서 아.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판사나 재판장도 상당히 그 고민이 깊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군사법원 관계자들이 그 좌석이 9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 없으니까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또 막 싸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방청 이거 공개 재판인데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든지 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냐. 그러니까 저는 또 시민운동가의 어떤 힘을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닫힌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대거 다 법정 안으로 들어오고 하여간 그날 정말 다양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다들 이 재판은 무죄다. 예. 박정훈의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게 무슨 항명이며 그리고 법대로 집행한 군사 경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오늘 그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말 잘하셨던데 젊은 병사의 죽음 앞에 국민의힘 과연 떳떳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 장면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그게 오늘 굉장히 문고판으로 고급집니다. 예. 3권인데 3번째 권에 나오는 재판 장면하고 진짜 독서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셔. 거기에 그 방송 직전에 너무 모범이야. 좋았어요. 첫째 형의 재판이거든 그게. 예. 거기서 변호인과 검찰의 그 연설은 지금 봐도 법조 연설로서 아주 천하 명문이라고. 예. 그 장면에 비견되는 그 장면만 떼서 보셔도 돼. 동서양을 넘나드는 또 우리 김종대 기사님의 모범 네. 운전입니다. 관련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이제 실시간 이야기들을 보시고 싶으시면 또 장윤선 기자님 유튜브에 막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자세하게 그날의 장면을 묘사해 주신 덕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날 박정훈 대령 생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모인 시민들이 막 그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그 해병대 동기회에서 그 케이크를 준비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케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묵을 가져와서 그 무죄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부당한 권력을 묵사발을 만들어라 막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날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 오셨더라고. 방청을.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 박정훈 대령의 어머님이 그날 재판 방청인데 맨 앞줄에 앉으셔서 아들의 그 등 뒤에 딱 앉으셔가지고 염주화를 계속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끝난 다음에 떡을 해오셔가지고 오. 재판에 오신 분들한테 또 다 나눠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 군에 있는 아들이나 그리고 지금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나 저는 엄마들 생각이 참 많이 나. 저는 아들은 없지만 아이가 있는 특히 그 군에 보내야 되는 엄마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왜 그 대목에서 오열했을까 제가 곰곰 생각해 봤더니 박정훈 대령도 그 또래의 육사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 아이를 최혜병을 지키지 못하면 육사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지 않겠다.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국가라면 불의한 국가의 군인들이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불의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모든 국민의 어떤 그 부모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어떤 방청 실시간 묘사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글쎄요. 감사드립니다. 같이 그 자리에 있는 느낌. 제가 사회부 기사를 잘 씁니다. 네. 예. 아, 사회부. 왜냐면 그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니까 또 이 사건의 부당함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왜 더 중심에서 주목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예, 예. 부탁드리고 싶은데 1월 9일 선거 공판이에요. 예, 그렇죠. 결심 공판보다는 짧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군사법원이 어딨어? 혹시 계룡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신용산역 뒤에 있어요. 우체국. 용산 우체국 뒤에 쭉 걸어가면 맞아. 바로 군사법원이 있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박정훈 대령이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그 성당이 있어요. 군종 성당. 그 성당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시민의 힘과 에너지를 정의로운 크리스마스 이런 컨셉으로 정의로운 새해. 예, 정의로운 새해 2025년은 더 정의롭게. 예, 정의로운 신년 이 예. 컨셉으로 시민들이 좀 함께 오시면 더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아유 오늘 마침 첫눈이 왔는데 오. 참 그 오늘 보면은 연말에 대한 우리 소망이 잘 또 표현이 되고 첫눈이 그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첫눈은 참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낙엽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 첫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맞아요. 아파트 이래 다니면서 단풍나무 같은 데 보면 볼고족족한 나무 위에 눈이 쌓여 있다고. 나뭇잎 위에. 이 광경은 제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맞아요. 플러다 너무 나뭇잎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첫눈은 나무 위에 눈이 많이 쌓인 거야. 그러면 그 색채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고 어디 저기 골목길이나 대로변에 한번 나가셔서 낙엽, 은행잎 위에 눈이 어떻게 쌓이는가. 보통은 다 떨어지고 와서 그 가지만 쌓이는데 이게 보여주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읽으십시오. 계절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청이네. 예. 김지은님께서 두 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고요. 아니, 두 분 제가 조합이 진짜 아까 너무 좋대요. 시사인 오면서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시사인 오는데 큰 그 은행나무에 그 눈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보면서 야 은행잎이 지기 전에 이렇게 큰 눈이 왔으니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올까. 저 은행잎은 너무 춥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학청년 저희 오빠 기사님께서는 오늘 여러 개 밟으셨습니다. 문과 출신입니다. 예, 문성합니다. 나중에 네. 자유동경님께서 날짜와 시간 장소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꽃을 들고 가도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게 됐는데요. 그럼요. 네, 꽃을 1월 들고 9일. 예, 꽃을 들고 오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2시로 알고 홍매화는 있어요. 들고 오지 1월 마세요. 9일. 홍매화는 안 된다고 홍매화는 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건 들고 오지 마세요. 네, 네. 1월 9일 오후 2시에 군사법원 이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중앙군사법원 치시면 네, 위치가 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아마 장윤선 쉬워요. 기자님이 용산 알려주실 것 우체국 같습니다. 뒤편.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의 첫눈도 좀 정의로운 첫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네. 키워드 예. 정의로운 진짜. 크리스마스, 네. 정의로운 신년을 기대하면서 하나 더 얘기해도 예. 돼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빨리 맞춰야 될 줄 알고 끝내려고 했는데 괜찮으신 지금, 거죠? 예,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예, 있고. 그거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의가 승리해야 좀 살맛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권세를 누리는데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우리들은 서명운동이라도 좀 하면서 뜨거운 연대의 맛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덜 춥고 덜 헛헛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 아, 댓글창에 알뜰하게 아까도 홍보하셨어요. 제작진 분들께서 댓글에 넣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무대 탄원 성명서 관련해서 링크 넣어드린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따뜻하기 그지없는 오늘 날씨는 춥지만 네. 아름다운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끝일까요? 이제 마치죠.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정의로운 첫눈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2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용남 전 의원, 서용주 맥 소장 그리고 신용환 전 교수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